정치권의 특검 만능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특검 전국입니다. 최혜병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압박감을 느낀 국민의힘 내부에서 삼김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까지 삼김 여사 특검을 국민의힘이 좀 민주당이 제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그 김민전 당선인이 그런 예. 얘기를 하셨죠. 뭐 당연히 우리 쪽에서 나올 만한 저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 김정숙 여사 때 그 타지마 사건이라든가 뭐 무슨 그 뭐 온갖 화려한 뭐 수백 번의 의상 사건들 뭐 이런 것들 다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지금 뭐 우리 국민이 빨리 잊어서 지금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 그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의 뭐 버카 사용 등등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도 안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 오로지 그 뭐 디올백 그 300만 원짜리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난 그런 거 보고 이게 과연 이게 이 언론도 공정하냐 지금 이 언론 환경이 특히 이 공정파를 중심으로 과연 문재인 정권 때 이 공정파 다 장악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 상임을 다 그 같이 이렇게 이 특검을 하든지 같이 하는 것도 마땅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 삼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시 왔어요. 공교롭게도 여사분들이 전부 예, 예. 솜씨가 김씨여서 예, 예. 아니, 김혜경 여사 7만 8천 원을 언급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아니, 같은데. 뭐지 그것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봐야죠. 뭐 김정숙 여사 포함해서 삼김 특검 얼마든지 제안하세요. 저희가 뭐 안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 이렇게 특검을 해서 결론 안 나오면 무혐의로 털어야 됩니다. 지금도 경기도 공무원들을 죄다 부르고 있어요. 전체 경기도 김혜경 공무원 여사의 그 도지사 부인으로서 처신이 올바랐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아니 어떤 게 문제인데요? 왜냐면 실제로 그 카드를 개인 카드를 썼어요. 아니 저도 공직이 있었지만 공직에서 준 카드를 가지고 뭐 시장을 본다든가 뭐 이런 적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공직에서 쓴 그러니까 준 카드를 가지고 시장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을 뭐 계산한 게 정치 뭐 이제 그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어쨌든 밥값을 계산한 언론에서 것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기소된 부분은 아까 7만 5천 원인가 그 부분은 맞는 얘기고 네. 그런데 이제 비서 배모 씨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배모 씨가 이제 뭐 과일이나 여러 가지를 사서 날랐다는 부분은 좀 별건이잖아요. 네네. 네, 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다 어쨌든 뭐 연관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경기도 지사 시절에 도지사 공간에서 사셨어요 두 부부가. 그럼 옛날 얘기를 여기서는 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근데 예. 경기도 공간은 거기에 많은 손님들이 초대가 됩니다. 저도 가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그럼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것을 같이 조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조사. 근데 지금 그걸 조사하자고 네. 경기도 법인카드 전체를 지금 수원지검이 털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 중에 지금 수원지검을 안 갔다 온 공무원이 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또 뒤지고 또 뒤지고. 그래서 심지어 경기도청 공무원의 대다수가 수원지검에 파일 형태로 가 있다는 농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특검 하시겠다고 하면 특검 하자고요. 하고 아니, 그게 70일 동안 수사해서 조상호 우리 위원장 끝내면- 차원에서 하자 말이 나오지 않고 민주당 차원에서 나와야죠 그게. 아니 책임 있는 국민의힘이 분들 지금 그걸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화두를 던졌으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적어도 대변인이라든가 아니 네? 법안을 뭐 발의를 하시라니까요. 지도부에서 네. 아 뭐 좋다 우리도 받겠다 이런 말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법안을 발의를 하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처분이 나오면 그때도 수사 결과 아무런 게 안 나오면 이제는 이 사건 수사 수원지검에 있는 수사 다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 벌써 2년 넘게 털고 있는데 안 나오고 아니 있는데 계속 하고 울산 있잖아요. 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지금 6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왜 그건 못 하시냐고요. 정권 다 하는 잡아놓고. 게 아니라 하여튼 정권 다 잡아놓고도 왜 못 하시냐는 겁니다. 제 말은. 검찰 다 들고 수사는 있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네.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특검법 또 이걸 또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그 예를 들어 조국 사건,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황운하 사건 이것도 이제 검찰이 조작 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으로 날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날이 예. 된다니까요. 그만큼 검찰권 행사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조국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을 하자. 그거는 조국 대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따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그 입시와 관련된 특혜 의혹들이 나왔어요. 그 비리 의혹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경험을 했고 굉장히 아픔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국민들도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처음에 심지어 그 김기현 전 대표께서 그 동생분이 경찰에서 자백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검찰에서 결론이 뒤집어져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뇌물 받은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어보니까 이 아니 자리에서 진짜 제가 맞는 그건 이미 그러고, 보도가 다 나온 얘기예요. 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연 특검을 그것이 통해 진위를 문재인 밝힐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의 의중에 관계없이 밑에 선에서 이루어졌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검을 할 만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 하부적 수사 과정에서 나온 그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잘잘한 그러니까 얘기 조작 수사 가지고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검수완박해가지고 뭐 기소청으로 바꾸자 하는데 그럼 과연 경찰이 검찰보다 더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기소청 반대예요. 예. 저는 그런 거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검찰이 없이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근데 대한민국 검찰이 사회가? 직접 수사를 이렇게 응?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것도 당연히 저는 금지해야 사적으로 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러 집단 중에 검찰이 상대적으로 좀 더 깨끗하다고 봅니다. 아니 사적으로. 저는 네. 검찰이 네.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업무를 해보잖아요. 네. 국회가 제일 깨끗해요. 아이고, 검찰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특검이라는 게 도입된 게 이제 1999년 김대중 정부 네. 시절이고요. 예,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했던 게 모두 14건입니다. 예.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국정농단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여기는 또 김경수 지사가 거기 이제 구속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 성과를 낸 특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무작정 이게 정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이 사법적인 판단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자꾸 얘기하니까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특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특검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이제 1호 특검이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예.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파업 유도를 한 주체가 검사였어요. 진동군 검사장이 그렇죠. 그 의혹에 진형구. 진영구에 예. 진영구 검사장이 그 의혹의 당사자였고 지금 한동훈 예. 전 비대위원장의 장인이시기도 장인이죠. 합니다. 예. 그분이 그 이른바 국민 누구도 본인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뭐냐면 수사를 하는 사람인 검사가 불법에 연루됐다면 마땅히 전혀 별개의 주체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안들은 전부 검찰이 연루된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최상병 사건도 검찰이 연루됐나요? 그것도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사 그 과정이잖아요. 군 검사가 예, 나는 좀 너무 국방부 군 검사까지 이야기가- 관련된 거예요. 그는 군 검사. 예. 검사하고 검찰하고는 좀 구분해야죠. 아니 국방부 군 검사도 검사죠. 네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처 못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거 30초씩만 듣겠습니다. 먼저 30분 강 이요? 의원님 30초. 예, 뭐 어쨌든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더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좀 개각도 하셔가지고 좀 분위기도 일신하셔서 좀 정말 민생과 경제 문제 이런 데 몰두하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거대 야당으로서 좀 책임을 가지고 국회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반대할 건 반대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미래로 가는 쪽으로 서로 협치해 나가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민주당도 네. 여러 가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조 부위원장. 예. 예, 사실은 사과를 하신 거는 이제 좀 진일보한 태도이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근데 납득을 하려면 진정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진정성이 보이려면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해야 되는데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신 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특검 이전에 박정훈 대령 같이 뭔가 억울한 해병의 죽음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과거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에 대한 부당한 공소는 먼저 취소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